안녕하세요. 정보부동산TV 송소장입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토지 고르는 법 10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 땅에 관련된 공법적 제한과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도에 나와 있는 땅으로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토로 되어 있는 모든 땅은 공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모두 거밀 같은 공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즉 모든 땅은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관계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건축허가나 행위허가 등 관련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는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내 땅을 파는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개발 이용 행위에 관련 공법의 제한 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원활한 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업무는 주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공법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법으로 무수히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를 할지라도 자기 땅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한 규제법의 대표적인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공원법, 도로법, 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이 질비해 가히 그 규제 내용을 모두 파악하려면 규정의 미르에 들어서서 보물을 찾는 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토지의 가격은 1차적으로는 그 위치에 따르지만 다음으로는 규제 내역, 즉 어떠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땅의 개발 가능성과 전망을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땅의 현재에 관한 것이지만 땅의 개발 가능성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재테크를 위한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라 함은 당의 토지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 전망과 투자 회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통상 개발의 최대 호재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또는 포장공사 등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신도시 개발, 재개발, 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 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그 추진에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 수요를 유발하며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 상승을 시키는 좋은 토지가 됩니다. 내 땅이 이러한 개발구역에 직접 포함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개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설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인근이나 연결 신설 도로변이 되거나 또는 개발지역에 붙은 인접지역이 된다면 개발로 인한 수혜 지역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계획이 있는 개발은 아니더라도 향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맹지가 도로에 접한다든지 쓸모없던 임야가 도로로 수용된다든지 또는 개발 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 공원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해제됨으로써 토지의 이용 가치와 가격이 상승하는 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 가능성이나 전망은 단기간의 관점이나 현황 분석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의 국토개발 기본계획과 개발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오랜 현장 경험에 의한 감과 운이 뒤따라 주어야 가능한 어려운 노하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결점이 없는 땅은 없다. 집안 현장을 다니다 보면 위에 설명한 모든 조건을 완비한 땅은 매우 드물고 거의 모든 땅은 한두 가지의 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결점 없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땅도 그렇게 완벽한 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그런 땅이 있다고 하여도 그런 땅은 이미 딴 사람의 장기간 소유로 매물로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나온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서 과연 향후에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혹에 구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토지 컨설턴트나 토지 개발업자는 목적과 용도에 대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험 있는 땅이라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다듬고 손을 모아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 제값 또는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문가를 일컫습니다. 예컨대 쓸모없는 산비탈의 밭은 근사한 펜션을 짓거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다든지, 별로 쓸데가 없는 듯한 높은 산 중턱을 깎아뭉개어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이나 납군 땅을 건설합니다. 또 강가의 하천 부지를 덤으로 이용해 강가의 근사한 펜션이나 모텔 또는 야외 가든 음식점을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울창한 숲을 가진 보전 임지조차 지분 등기라는 방법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잘라 분양하는 기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유능한 개발업자 눈에는 지상에 이용 불가능한 땅은 없다고 해도 과연이 아닐 것입니다. 9. 땅값은 따로 없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땅값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을 땅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땅은 원하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르고, 따라서 그 값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땅값은 보는 사람에 따라 들쑥날쑥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의 펜션이나 임야, 농지를 볼 때 팔려고 내놓는 소유자와 사려는 구입 희망자와의 시각차는 매우 큽니다. 또 바로 이웃에 있는 토지나 임야인데도 그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석해보면 비싼 것은 설명을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것은 싼 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기본 이론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땅값의 이치입니다. 토지 가격의 성립 책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처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조건에 맞는 땅이 오로지 그 땅만 있다면 그 땅은 부르는 게 값이고 높은 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립공원 바로 밑에 개울가 남양 전원주택 지은 경우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높은 값에 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주권을 이용한 주택 신축도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지 앞에 도로변 땅도 그 예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위치에 다시 그런 땅을 구할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고, 마침 운 좋게 그것을 강력히 선호하는 구매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매자가 없거나 망설일 경우 항상 제값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결론. 목적에 적합한 땅을 선택하여야 한다. 땅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땅을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또 땅을 사려는 사람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땅이라는 것은 토지라도 대지, 임야, 논, 밭, 농가주택 등 대상물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주택이나 펜션, 전원주택 부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위 환경이나 위치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야나 나대지 등 순수한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환경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개발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장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사용수익이냐 투자냐 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투자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수익성과 황금성,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현실적인 투자 실행에 있어서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의 범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기, 지역, 위치나 면적 등에서 필연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각자 자격에 맞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땅에도 궁합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런 취지로 쓰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고르는 법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는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좋은 토지를 골랐는데 건축 허가는 나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난다든지 배수로가 없고 도로가 사도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미리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하고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 후 매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